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주요 사항인데요. 일단은 마음속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온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지워주세요. 표정이 이제 약간 뭐야 쟤 왜 저래? 라고 어그로를 끄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할 말을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이 나를 뽑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단 내가 열심히 잘하고 지금 마무리를 잘해서 대학이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나 어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개 대학만 운 좋게 붙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다 붙는 사람도 있고 대여섯 개 붙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입시 전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고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대학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대학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저희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의 비중을 강화했어요. 왜 다시 강화했을까?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서류평가 단계에선 학생들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면접평가 단계에서는 진짜로 그런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면접평가 비중을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게 3합7이 아니고 2합 5입니다. 2합 5. 사실은 얼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전형을 짰는데, 6월 모의고사,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어를 주력으로 최저를 맞추려던 학생들이 좀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진로 선택 과목을 원래 A, B, C 상위 3과목을 반영했어요. 상위 3과목을 반영했는데 요번부터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정도면 진로 선택 과목이 충분히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요, 탐구 영역 선택 제한이 완화됐어요. 사실은 사탐론 알죠? 사탐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과를 갈 수가,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탐 2과목 선택의 3%, 과탐 2과목 선택의 7%로 사실은 어떤 그런 런하는 학생들이, 물론 런을 하고도 과학을 배운 베이스가 있으니까 와서 잘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래도 과학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탐구 영역 선택 제한을 완화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인원 확대. 사실은 의대나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기 전에 사실 올해 제가 예상하기로 올해 가장 큰 핵은 1월 달에 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전공학부보다는 이제 온 나라가 의대 이렇게 빠져 있죠. 어쨌든 자유전공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 이렇게 3개에서 골고루 나눠 뽑습니다. 즉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어요. 물론 어떤 대학들은 주로 다른 학생들이 많이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하는, 그리고 혹은 기존 자유전공학부 인원들이 많이 가는 학과 인원들을 빼가지고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일단 올해는 전 학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명씩 다 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입결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 아무래도 그 학과에 지원하는 풀에 영향을 받을 텐데, 전 학과에서 골고루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입결에 영향은 없을 거다. 하지만 신규 학과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으로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근데 성적은 좋다 한다면 이 전형을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약간 빠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2가 늘어났죠. 그리고 그만큼 정시에서 인원이 빠졌습니다. 원서 접수가 사실은 어느 대학이든 가장 중요해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요때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마 요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18시 00분, 00초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18시 00분 59초 괜찮을까요? 00분 59초. 요새 뉴스에서 재밌는 거를 봤어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출발할 때 사람들이 정시 출발한다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그 내용을 보니까 정시가 예를 들어서 18시 00분 00초면 17시 59분 59초 그 다음 00초에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초가 표시 안 돼 있으니 사실은 59초까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닐 것 같죠? 예. 아니, 그래서 정시에 딱 닫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상식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9초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니 나는 원서 접수가 되어야겠다. 뭐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점점점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은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특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을 때 보통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은요. 59분 59초에서 땡땡초까지 땅 가는 정시 그 시점. 뭐 이거를 혹자는 문해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사람들이 뭔가 더 이상 어떤 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맞다.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땡 그 시간에 자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 자격 확인서류를 하겠죠. 논술고사를 10월 5일에 보고 실기고사를 10월 18일, 19일에 봅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 날. 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요? 영어가 과연 정말 또 어렵게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금요일에 학종 기균 사통의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11월 23, 24일에 면접을 치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조기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학이 조기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찍 알려드리고 싶죠. 조기 발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일찍 발표하면 또 욕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냐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은요 최대한 빨리 조기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담당자 혼자 엑셀 파일로 쭉 줄 세워가지고 1등, 2등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뉴스에 안 날라고요. 대학 입학처는요 뉴스에 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대학 입학처는 뉴스에 나면 안 돼요. 뉴스에 가장 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왜? 입학처가 뉴스에 났다는 소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입시 비리, 입시 사고. 그게 아닌 이상 입학처 뉴스에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자 발표를 위해 검증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4명을 뽑고요. 전원 수리 논술입니다. 혹시 저 서울시립대학교 오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력 전형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시립대가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논술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오케이.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관심을 가진다. 학생부 교과라고들 흔히 하죠. 지균도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세 분은 뭐예요? 넓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은요? 넓게? 예, 좋습니다. 넓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두루두루 보겠다는 얘기죠. 좋아요. 논술 전형 74명을 뽑고요. 논술고사 70%, 학생부 교과 30%입니다. 근데 저 학생부 교과 30%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급간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요. 즉, 논술 전형을 설계할 때 저희는 그래, 수리 논술을 잘하면 뽑아주겠다가 저희의 전형 설계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고사를 잘 봐야겠죠. 수능 심지어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능 전에 봅니다.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약간 워밍업, 그리고 그 중에서 수학 잘한다 하는 학생들이 워밍업 비슷하게 내가 정시에서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수능 전에 논술을 치면 그 대학에 논술을 쳐보러 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 내문항 120분을 치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 문제라는 건요. 아무리 고등학교 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맘먹고 어렵게 내면 전교 1등도 절대 못 풀게 만드실 수 있는 게 범위를 준수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꽤 어렵게 내요. 심지어 단원을 섞어요. 교과도 섞어요. 수원이랑 뭐 기하를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는 했어요.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수투랑 기하를 섞는다든지 수원 수투를 같이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사실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정시나 어떤 내신의 문제풀이 얘기를 조금 같이 해드립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관식 혹은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풀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혹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그건 다 같이 합의하고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답지를 먼저 보지 않는다. 답지를 먼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답지를 반드시 먼저 보지 말고, 이거 사실은 유명한 수학 강사나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답지를 보기 전에 내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머릿속에 잘 떠올랐는지, 내가 무슨 개념을 써야 될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안 떠오르면 먼저 그 개념들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수학 얘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수리논술도 준비하는 게 사실은 똑같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풀은 다음에 그 개념과 당연히 문제니까 풀이가 있겠죠. 저희가 해설지까지 다 올려놔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해설지의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갔냐라고 판단해보고 논술 전형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낮지 않아요. 단 학생부 등급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점수가 사실상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은 종합 전형보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정성평가를 조금씩 섞고 있어요. 정성평가 보통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는 거죠. 서류를 읽고 보고 하는 거. 근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직까지는 정량평가 교과 100%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지금 몇 개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원래 수능 최저도 없다가 수능 최저를 새로 도입한 대학도 생겼죠. 그리고 원래 작년부터 교과 정성평가를 같이 넣고 수능 최저도 같이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종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학종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이 경쟁률도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내가 대학마다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잖아요. 뭐 30% 컷, 50% 컷. 학종에 비해서 그 커트라인의 왜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어차피 대부분 일반고만 쓰니까. 학생부 교과 100% 일반고만 쓰기 때문에 왜곡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중에 특목고가 몇 명이지? 뭐 이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깔끔합니다. 근데 장벽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3합7. 올해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의대가 증원됐어요. 물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정확히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겠죠. 여기도 아마 의대 지역인재로 노리려는 전교 1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누구들이 몰려옵니까? 상위권 재수생, N수생들이 몰려오죠. 그러면 일단 공부를 옛날에 잘했을 거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과탐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6월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잘 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탐을 잘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차피 과탐 1, 2등급인 학생들은 그냥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표가 높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사탐으로 가서 한국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윤리와 사상을 하는 게 어떨까? 생활과 윤리를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든 다 존중해요. 다만 그 선택이 진짜 나에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혹은 남아있건 어떻게 하던 간에 정말 남은 기간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의대 증원, 사탐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죠. 6월 모의고사 영어가 1등급 컷이 역대 이렇게 어렵게 난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어렵게 났잖아요. 나 이번에 영어 90점 넘었다. 6월 모의고사.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세 가지 요소 혹은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직윤을 못하겠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기회가 찾아옵니다. 작년에 사실은 수능이 이렇게 특히 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다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평가원이 어떤 시그널을 그렇게 준 것도 아니었고. 자, 킬러를 없애니까 준킬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했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오히려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네. 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학년 전교과를 9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10%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합치를 맞춰야 되는데 삼합치를 못 맞춘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은 둘째하고 일단 지원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예, 일반고 4등급대가 세무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삼합치를 맞춰서. 진짜예요. 일반고 3등급대가 도시행정학과에 막차를 타고 합격을 했어요. 네, 삼합치를 맞춰서. 즉 힘들고 두렵고 이런 여러 위기 상황이 빤히 보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내신 등급 기말 봤나요? 기말 봤어요? 그럼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자, 나는 삼합치를 맞춰서 혹은 이하 모를 맞춰서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대학에 가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이제 내신을 마무리해가면서 수능 공부를 해야죠. 근데 종합전형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학생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근데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결국 내가 원하는 대학을 혹은 그 선택의 폭을 넓힐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애초에 다 잘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교과 등급입니다. 행정학과 같은 경우요. 합격자 평균이 2.25였어요. 교과가요. 종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인데 종합이랑 비슷한 등급이 평균이 나타나는 학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죠. 세무학과 4등급 때 있었다고. 평균이 2.19예요. 세무학과인데.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 분위기랑 같이 가거든요. 올해 뭔가 삼합치를 더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지역균형 교과를 수능 최저를 더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오히려 교과를 안 쓰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희망과 함께 종합전형을 씁니다. 근데 이 얘기 하나 하고 종합전형 얘기로 들어갈게요. 종합전형은요. 여기 2.05 있잖아요. 이렇게 된 애들이 절반이에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 한 명이 2.05를 뽑기 위해 떨어지는 2.05가 20명 가까이가 돼요. 정말로. 이따 종합전형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금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길은 교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다 데이터 자료집에 있으니까 입학처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1.86 아무래도 내가 1년 다니면서 학과들을 탐색하고 골라갈 수 있다 보니까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 성적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자연계열은 조금 더 높네요. 1.87 이거를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얘기는 2점 중반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삼합치를 혹은 이하모를 여러 대학에서 말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순간 내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지원에 몸직한 대학의 폭이 훨씬 넓어지니 지금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아마 원서 접수를 할까? 9월 모의고사 선생님 혹시 9월 모의고사 언제 치나요? 9월 초에 치나요? 끝나고 수시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럼 가채점 결과랑 같이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아마 그걸 보고도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교장 추천을 해주실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력 전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물론 결정 안 해도 돼요. 교과랑 종합을 섞어 쓰면 되죠. 당연히 다들 하는 전략 아닙니까? 종합으로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해보고 교과로 안정권의 학교를 지원해보고 그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예 교과로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세무학과 4등급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학생이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됐든 내가 추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거라고 기대하고 온 학생 중에 절반밖에 못 맞췄어요. 솔직히 저희가 수능 최저가 세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내년까지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수능 최저가 3화 8로 완화되긴 하는데 근데 저희가 교과 정성평가가 10%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등급만 높은 상태에서 쭉 나열하는 상태에서 전전컴에 지원했는데 왜 물리툴을 안 들었지?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죠.
자,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음악학과 성악전공만 8명을 뽑습니다. 실기 90%, 학생부, 교과 10%. 그래서 실제 이태리 곡이랑 독일 곡을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실기 평가 점수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교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 두 번째로 많은 얘기를 할 전형입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이 나뉘는데요. 사실 경영학부, 신소재공학부과 이렇게 서류형으로만 지원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면접을 보지 않고 그 학과들은 이제 굳이 면접으로 검증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풀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학과들은 여기는 면접으로 검증을 합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2합 5로 검증을 합니다. 결국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대학들도 종합전형에 최저를 건 대학들이 있어요. 결국 수능 최저를 같이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지원 자격에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얘기가 작년에 비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시립대가 모집 단위 툭 하면 맨날 과별 인재상 하던 그런 학교인데 그게 없어졌나? 그게 아닙니다. 지원 자격에까지 굳이 그거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없앤 거고요. 저희는 여전히 과별 인재상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기회균형 전형, 사회공헌 통합 전형. 여기 농어촌 되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영역은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3개 역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2개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2개 중에 뭐가 낫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차은우, 두 번째 김수현. 나는 차은우가 더 잘생겼다. 손 한 번만 들어. 김수현일걸요? 눈물의 여왕 나왔던 사람 김수현 맞지 않아요? 네. 자, 나는 차은우가 더 잘생겼다. 손. 하나, 둘, 셋, 넷. 야, 나는 김수현이 더 잘생겼다. 손. 하나, 둘, 셋, 넷. 오, 반반이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은우와 김수현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잘생겼어요. 겁나 잘생겼어요. 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엄마 내가 더 잘생겼지? 아니, 차은우가 더 잘생겼지. 엄마조차도 자식의 편을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미모를 가진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종합평가에서, 근데, 저 맨 뒤 학생, 아까 차은우라 그랬어요? 김수현이라 그랬어요? 왜 차은우가 더 잘생겼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본인 생각을. 왜? 아무나 난 차은우가 이렇게 잘생겼음을 얘기해 줄 수 있다. 해볼래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 김수현이 왜 잘생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일부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눈물의 여왕을 보고 김수현한테 특히 호감에 빠졌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겸손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이게 잘생김과 결부돼가지고 진짜 어떤 뭐랄까 완벽한 인재상을 그린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데려다 놔도 잘하고 어떻게 해도 막 내 사람을 지켜주고 그런 믿음이 같이 가면서 얼굴도 조각같이 잘생겼고 남자인데 왜 이렇게 남자 연예인 칭찬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서류를 볼 때 이 사람이 마치 연예인 보고 얼마나 잘생겼니를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 좋다라고 저도 지금 제 주관적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주관적이면 종합전형은 불공정한 전형이 아닙니까? 네, 불공정해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어떤 기계적인 공정성 쭈르륵 나열하려고 만든 전형이 아니에요. 대학이 솔직히 말할게요. 뽑고 싶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 맞습니다. 그 전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줬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 전형이 절대 아니에요. 대학이 뽑고 싶은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효과가 되게 괜찮았던 거죠. 우리가 잘생겼다고 해서 뽑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퍼포먼스를 실제로 괜찮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지금 불공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느냐, 대학에서. 요거를 같이 알고 지원하시면 좋아요.
자, 아까 김수현 파들이나 차은우 파로 이렇게 반반 나눴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공통점이 있죠. 잘생겼다. 상대방이 잘생겼다는 걸 부정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렇죠? 평가자가 한 명이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단계를 나누고 평가자를 여러 명을 둬요. 자, 나 혼자 차은우가 잘생겼다고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하면 차은우가 애초에 연예인이 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을 모두가 다 잘생겼다고 하니까 주관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서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네, 모든 평가자가 좋다고 하면 걔는 정말 좋은 학생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면접평가에서 저희 모집요강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면접평가 서류용 할 때 몇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몇 단계를 거치는지까지 다 써놨어요. 학업 역량, 공부 잘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요? 잠재 역량,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 같은지 안 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자, 사회 역량, 얼마나 착한지 아니에요. 착한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한 거에 관심 없어요. 어차피 다 착해요. 학교 생활 기록부 보면 선생님 말 안 듣는 애조차도 착해요. 착한 게 아니라 이 말들을 조금 쉽게 풀자면 내가 협동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즉 대학에 와서 얼마나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낄걸요? 이걸 조별활동을 왜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나 혼자 하면 훨씬 잘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서 조별활동을 같이 하면서 다른 친구들까지 같이 끌어다 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 역량입니다. 자, 과를 두 개를 나눠서 아까 말했던 학과별 인재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면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 완벽하면은 교수를 해야죠.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해야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다 나와요. 사회복지학과 학업 역량,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 자, 기본적으로 문과학과입니다. 국영수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과학을 아예 놔도 되나요? 그건 좀 그렇고. 왜냐면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과학을 놓고 다른 게 다 높은데 다른 학생들은 꼭 과학까지 포함해서 다 잘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국영수사 쪽 기초교과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을 더 특히 본다는 얘기고요. 자, 사회복지학과 잠재 역량,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강박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심화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심화, 관심 이렇지 않아요? 3년 내내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3년 내내 무슨 사회복지학 관련 논문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래요? 저희가 바라는 건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학에서 바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자, 여기서 듣는다는 거에 의미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해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그런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좋고 뭐도 좋아요. 수업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와 어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 진도 그거를 따로 띄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하나 발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를 했어요.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 난 이걸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왜 했을까?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시켰지만 굳이 내가 그 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에서 선생님이 시켰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다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친구들이 뭔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마치 어린 시절 일기 쓰는 거, 강제로 일기 쓰는 거 떠올려 보세요. 참 재미있었다 하고 하루를 마치지 않나요? 참 즐거웠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봅시다. 심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참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고 적히는지 알아요? 다음에는 꼭 심화 탐구를 해봐야겠다. 우리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걸 보고요. 진짜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논문을 찾아야지 어려운 걸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GPT 활용해도 돼요. 유튜브 봐도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내게 되도록 만들어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는 겁니다. 딱 한 발자국만. 내가 지금 1 더하기 1밖에 몰라요. 근데 1 더하기 1을 해보니까 2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걸 원래 2라는 걸 틀렸는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줘서 친구들이 피드백을 줘서 2라는 걸 알았어. 아, 그러면 2에다가 다시 1을 더하면 뭐가 될까? 3이 되겠구나라는 걸 한 발짝만 더 나가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진짜로 딱 한 발자국만. 지금 고3들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1, 2학년 때들도 1, 2학년 때 본인이 적힌 학교 생활기록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은근히 안 나와요. 면접 대비랑 종합전형으로 간다면 면접 대비와 학교생활 3학년 1학기 마무리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발자국을 더 나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꾸 뭐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뭐 해오라고 하잖아요. 예. 호응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부족한 뭔가를 찾아가지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고 그게 내 학교생활 기록부에 한 번 적히는 게 아니고 1학년 때부터 나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거예요. 차은우 눈만 띄어다가 갖다 놓으면 잘생긴 게 될까요? 안 될걸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차은우가 되는 거예요. 예. 종합전형이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역량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있나? 네. 나의 모습들을 합쳐서 관찰해서 이런 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비단 서울시립대학교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느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라면 다 이런 걸 좋아할 겁니다. 어느 대학 물리학과 교수님들이라면 다 이런 걸 좋아할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를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지원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침, 보조, 판단 준 거 같은 거로 한번 삼아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접입니다. 이제 면접 얘기로 넘어갈게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고 당연히 가번호 순서대로 교복 입고 오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교복을 안 입고 있군요. 아, 방학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안 입었어요. 예. 자,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평가 기간에는요. 서류를 평가할 땐 거기 써 있는 선생님들의 워딩을 그대로 다 믿어요. 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까 제가 뭐 이게 공정하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서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이 전형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100% 믿어요. 근데 왜? 면접평가 단계에서 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조금 더 한두 문장을 첨언을 하세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진짜? 대학은요, 좀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빡세게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학교생활 기록부의 결과가 어떤 데가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대학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어라 공부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왜? 어차피 그거 여러분들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공부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 전문가 교수들이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수하냐를 면접에서 검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우수한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뭐 가지고 이거 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 경제학부 최종 등록한 사람 거거든요. 1학년 때 통합사회 수업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냥 안 물어봐요. 3학년인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뭔데요? 자, 치킨값. 모 회사가 이제 제가 좋아하던 모 회사가 치킨값을 3,000원을 또 올렸어요. 아, 미치겠어. 근데 마침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배블런 효과, 논술 수업에서 이런 걸 했대요. 그래? 그러면 이게 왜 소비자의 심리 개선이 긍정적인 경제 모델로 갈 수 있으리라 네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왜 그런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 몇 개 해보면 정말로 역량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면접에다 이런 거를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면접에 안 왔어요. 면접에 안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더 선호하는 학교를 갔겠죠. 어느 학교인지 저도 못 찾았습니다. 면접 자체를 안 와가지고 저희는 면접 안 오면 자동으로 아웃되거든요. 3학년 거 한번 볼까요? 실험을 이렇게 했대요.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럼 그 피드백대로 한 발짝 어떻게 더 나아갔는가가 면접 질문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요. 뭐 혹자는
과제 집착력이나 뭐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오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피드백 받은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갔는지 그리고 여러 과목에서 그게 보이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많이 보일수록 그래서 면접에서 이거 진짜야? 라고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학생일수록 면접에 갈 확률이 올라가요. 그게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 성적 분포를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위 75%는 한 1.5에서 2.6 사이가 되겠네요. 근데 등급으로만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등급 5로만 뽑았으면, 이거 그분한테 미안하긴 한데, 등급 5로만 뽑았으면 이광수나 차은우나 똑같이 키 큰 사람들이라고요. 런닝맨 나왔던 그 이광수님 재밌는, 물론 그분도 재밌고 잘하니까 가치가 있지만, 자, 자사고 특목고도 마찬가지인데 자사고가 좀 더 촘촘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일반고 합격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자사고가 한 5% 정도, 특목고가 한 25%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일반고에서 뽑혀요. 자연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25%, 25%, 25%, 25%인데 요 빨간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 학교 생활을 쭉 보고 나서 나는 이 과별 인지상에 맞아, 안 맞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이 과에 가면 플러스겠네, 어떤 건 마이너스겠네. 그리고 거기다가 성적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서울시립대학교 혹은 다른 대학에 지원할지 안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라인 잡는다고 하죠. 자, 정시 일반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가군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도시행정부터 조각학과까지 뽑고, 주로 저희는 나군에서 제일 많이 뽑아요. 나군에서 제일 많이 뽑고, 스포츠과학과도 나군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올해 다군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화학과나 이런 첨단융합부 학과들을 실험적으로 조금 더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군에도 보내봤습니다. 자, 수능 반영 비율. 인문계열 1, 2, 3, 자연계열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건 수능 보고 나서 고민하면 되는데 하여간 이게 반영됐다는 거는 그 과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3, 영어, 영문, 국어국문, 국사, 철학, 중국어, 문화학과 등등등 영어를 수학만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제, 세무, 경영, 자전인문, 수학을 특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원래 중요해요. 자연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연계열 1, 2는 수학이 여전히 중요해요. 자연계열 3는요, 미적분 기하뿐만 아니고 확통까지 봐도 괜찮아요. 자연계열 3 환경원예학과, 건축공학, 교통조경 등. 요러니까 확통까지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상관없고요. 자, 음악학과 여기 실기 수능 학생부 겹쳐서 보고요. 디자인학과 수능 실기 수능 면접, 그리고 조각학과 실기 수능 면접 단계별로 보고요. 스포츠과학과 아까 말했죠. 수능으로 먼저 뽑고 실기 수능 그리고 학생부도 봐요. 스포츠과학인데 저희가 학생부도 봅니다. 물론 점수 보는 거예요. 정성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체능학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될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는 거의 1등급에 가까워야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수학은 2등급에 가까우면 됩니다. 영어는 2등급, 3등급 사이면 되고요. 탐구는 2등급, 3등급 사이면 됩니다. 결국은 1, 2, 3이 골고루 있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연계열은 마찬가지. 근데 차이가 있다면 반영 비율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조금 못해도 돼요. 근데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2등급이지만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어야 돼요. 등급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표준 점수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자, 농어촌 학생.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6년짜리, 12년짜리가 있죠. 6년짜리는 부모님과 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인데 그 농어촌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농어촌 지역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6년일 땐 그렇습니다. 12년 과정 이수자는요. 부모님 말고 나만 초등학교부터 쭉 12년을 살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해당 중고교 전 재학 기간 동안 전 과정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보통 대학 합격이 수시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어나고 정시 같은 경우는 2월에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합격하고 방을 구하러 올라가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하니까 전입신고를 해요.
졸업 전에 전입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졸업까지 다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졸업 자격이 취소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요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100%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4.67대 1이에요. 요걸 보여드리려고요. 농어촌 학생 수능 성적 저희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요. 따로 공개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찍으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지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일단 수시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분명히 지금 농어촌 학생이나 제가 뒤에 보여드릴 나머지도 다 이걸 하고 수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정시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 및 수능 이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보통 대학들이 요새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재수생까지로 지역 어떤 지원 자격 제한을 두거든요. 재수생까지만. 즉 3학년 2학기를 수능 본 다음에 보통은 대충 쳐가지고 나중에 학생부 전형, 종합전형을 쓸 때 저희는 궁금한 거죠. 물론 고등학교 실상은 알아요. 3학년 2학기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노력한 과정을 평가하는데 3학년 2학기에 노력을 안 하고 내신 등급이 이러다가 갑자기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3학년 2학기 때문에 떨어지는 재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재수생을 특별히 불리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도 남들 다 놀 때 내가 쉽게 내신을 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슨 고3 때보다 재수 때 어쩌면 물론 고3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입시를 또 하면 사람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해서 잘 마치면 혹시 알아요? 원래 못 썼는데 재수생 때 어떻게 써가지고 수능 최저도 더 잘 맞추고 해가지고 대학을 바꿀 수 있을지. 근데 그건 뭐 내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최후의 최후까지 노력의 끈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간다 그랬을 때 사실은 농어촌 지역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좀 항의를 하셨어요. 아니 농어촌 지역이라 힘들기도 한데 이러면 어쩌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면 장땡이니까. 근데 이렇게 정시로 와서 놓고 보니 어찌 보면 수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면 정시로라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수시 때부터 정시 때까지 끝까지 힘들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면 행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본 그 경험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이렇게 있고요. 사실 농어촌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 대상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전체 다 해서 10명만 뽑거든요. 지금까지 설명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입학처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진짜 필요 없어요. 저희는 구독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학생을 뽑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저희도 오늘 설명해드린 대로 이러이러하게 해서 뉴스에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전형을 운영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해서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